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2일 새벽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부터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못 만난다 그러지, 그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찍는 시간이 7월 11일 오후 5시 40분인데요. 친구 2명한테 좀 오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3명 이상 못 만나니 오늘 술 한잔 하자 하고 그래 찍어놓고 편집은 나중에 해서 내일 새벽에 올릴 겁니다. 그런데 아니 2명이 뭡니까? 남자끼리는 최소한 3명이 만나야지 밥 먹는 재미도 있고 입하고 하는 재미도 있고 술 한잔 하는 재미도 있죠. 아니 연애합니까? 우리같이 중장년층이 2명이 만나서 뭘 합니까? 남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연인들은 좋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말이죠. 완벽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일주일 내내 저번 달부터 문재인이가 일본에 갈 테니 대우 좀 해달라, 예의 좀 갖춰달라, 국민한테 면목 좀 서게 말이지. 내가 요구하는 뭐 징병 배상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가지라도 들어달라. 서가는 말이야. 오면은 그냥 문재인 너를 갖다가 다른 정상들과 동등하게 내가 대통령 예우는 해주겠다. 15분 이상은 회담을 못한다. 1시간만 해달라. 문재인은 그냥 사정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이라도 1시간만 해달라 그러고 아유 이놈아 진짜 이놈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소리죠. 미국의 압력은 있고 국민한테 죽창을 들어라 하면서 거북선을 찾아다니면서 거북선이 올라서 죽창을 들고 일본을 물리치자 했던 놈이 아무 성과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또 압력이 들어오고 또 반일 감정은 이용해야 되니 그따구로 나발이나 불고 있고 아무 실효성도 없고 저번에 G7에 가서 G7에서는 업조 보러 말이야 초청받아 가서는 말이야 바이든하고 말이야 유럽 의장이 말이야 코로나를 극복한 K 방역하다가 말이야 이제는 하루에 1,400명, 1,500명이나 나오고 말이야 일본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일본보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요 일본이 1억 3천인가 1억 5천이죠. 일본이 3천 명 나오면 난 전체 난리인데 지금 우리가 인구 대비 따지면 일본보다 더 많이 나와요. 백신이 또 7월 달에 없다 그러네. 진짜 그 거지 같은 놈 때문에 그냥 월요일부터 희망방송, 긍정방송을 하려다가 말이야 말이 또 나오네요. 이재명이라는 놈으로 나와서 말이야 지금 선수단은 결단식을 하고 말이야 일본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올림픽 참여하지 마라. 독도 문제 때문에 올림픽 참여하면 안 된다. 국가 단위로 가지 말고 개별 단위로 가라 하는 이 양아치가 또 난 튀어나오질 않나. 올림픽은 무조건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대선은 스타트 됐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6월 29일 정치 선언하고 2주가 됐는데요. 국힘의 입당을 망설이고 있고 윤석열의 목표는 세를 확장해서 국힘을 접수하러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건 불가할 것이라 그랬고 제가 이준석의 등장으로 그러면은 보수와 플러스 중도 플러스 탈진보까지 했는다. 확장한다. 세를 불린다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탈진보하고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강성 보수 쉽게 말해서 강성 우파들에 의해서 지지를 갖다가 받고 있어요. 전혀 확장을 못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문재인입니다. 반문재인. 그것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이준도가 또 이제 집합금지가 되니까 최고 단계 4단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게 됐어요. 굉장히 윤석열한테는 안 좋게 꼬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국힘에서는 이준석의 등장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게 뭐죠?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작은 정부를 아젠다로 갖고 나온 거예요. 고고TV에만 아마 방송했을걸요?
상식적인 우파 방송에서는 그거는 전략이에요. 이준석의 선거 전략이에요. 대선 전략. 작은 정부론이 지금 작은 정부론을 촉발을 시켜서 보수의 가치를 세우면서 진영 논리로서 민주당을 친다. 민주당 애들은 뭣도 모르고 막 딸려 들어오고 있죠. 이준석이 그냥 철사장을 막 뿌리고 말이야. 막 단도를 뿌려 단검을 다 팍팍팍팍팍팍 죽고 있어. 말 상대가 안 돼. 이준석이가 갖고 나오는 게 하루아침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말하는 건 능력주의죠. 합리적인 능력주의고 생산성이 있는 능력주의예요. 그게 자본의 가치고 보수의 가치예요. 그걸 갖고 나온 거예요. 논쟁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작은 정부론을 계속 촉발시켜야 됩니다. 그 국힘의 기득권이나 꼴통들 조수진이도 반대를 했고 이제 알아서 반대를 한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권영세 반대하고 홍준표도 반대쪽으로 서고 이러고 있죠. 다 날라가요. 보시면 알지만 끌고 계속 그냥 논쟁거리를 이준석이가 던지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목을 달기는 윤희숙의 가치를 달았는데요. 윤희숙이가 대통령을 전번주에 출마했죠. 그죠? 나 윤희숙이가 돌싱인 줄 이번에 알았어. 그런 거 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대통령 후보들은 검증을 받아야 되니 돌싱이라고 말이죠.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다, 야. 응? 상관없어. 윤희숙이는 자기는 매기가 아니라 홍준표가 숭어가 뛰니 망둥어가 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희숙이가 망둥어라는 소리죠. 나는 숭어도 아니고 망둥어도 아니고 돌핀이다. 난 돌고래다. 더 높이 뛸 수 있다. 더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재미없는 국힘의 경선의 매기 효과, 돌고래 효과를 내겠다 그러는데 윤희숙의 목적은 간단해요. 이재명을 저격하겠다. 첫 번째, 이재명을 저격하겠다. 두 번째, 국힘의 무기력한 대선 주자들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 대통령 될래 하는 능력 없는 것들을 저격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국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은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 왜 가치가 있나? 윤희숙 같은 경우는 모두 경제적인 거로 바라봅니다. 모든 사물을. 그죠? 한 게 그뿐이 없으니까. 근데 윤희숙 같은 경제 전문가가 국힘에 또 있죠. 대통령 후보 중에서 유승민이가 있죠. 그렇죠. 유승민이하고 윤희숙이하고 논쟁을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 비슷한데 윤희숙이 이길 것이다. 윤희숙이가. 왜? 젊으니까. 젊으니까 용감한 거야. 윤희숙은 쉽게 말해서 말이죠. 이제 정치를 한 1년 3개월, 1년 5개월 된 젊은 정치인이야. 벌써 유승민 같은 경우는 고참 정치인이 돼버렸어. 걔도 한갑 진갑이 지났어. 걔다. 유승민이가. 그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고 윤희숙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했고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공격적이고 저돌적이니까 유승민이한테 이길 수도 있어요. 대선 후보에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경제 쪽으로 논쟁을 붙으면은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무식해요. 더 공격적이고 윤희숙이가 무식하다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왜 이준석하고 윤희숙을 갖다가 지금 결합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이준석이가 다음에 갖고 나올 게 뭐냐. 작은 정부론 갖고 나왔죠. 굉장히 나는 이준석이가 영민한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봐요. 대단해. 내가 봐도 고고티브보다 훨씬 대단해. 하버드라서 그런가 봐. 미국적인 토론 방식, 사회적인 비판 의식 때문에 그런가 봐. 우리 같은 국내용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윤희숙이가 걸고 나오는 노동개혁, 노조개혁을 또 이준석이가 들고 나올 것이다. 요번 선거에서도 시작을 돼야 되고 노동개혁, 노조개혁을 잘못 들고 나오면 말이죠. 요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지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문제가 뭐죠?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노동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엔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아니 그 중장년층들이 말이야 나이 65세까지 말이야 연공 서열제로 말이야 연봉이 착착착착착 올라가면서 연봉 서열제로 해가지고 환갑 진갑 갈 때까지 헤쳐먹고 있으니까 일반 근로노동자들 특히 공무원들이 밑에서 치고받아서 올라가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젊은이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문재인이가 100% 정규직으로 다 바꿔놨으니까 특히 그런 거 이거 깨야 돼요. 이준석의 능력주를 잘 보셔야 돼요. 윤희숙의 능력주를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만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리고 고임금, 고비용, 저효율.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논쟁이 있었지만은 좌파들이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졌고 또 정권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건드리지 못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뒤에 나오는 게 뭐죠?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연금개혁과 저출산 문제 이게 탄소 문제보다 더 중요해. 탄소 중립보다. 솔직히 연금 갖다가 고갈되고 나서 탄소가 말이야 2060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2050년이면 연금이 이제 들어가면 고갈돼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10년만 살다가 대접을 거니까. 이 고통 세월에 왜 살아? 이 좌파 정권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게 문재인 4년 동안 연금개혁 하나도 손 안 대고 저출산 문제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대한민국 동력과 말이죠 자금이 말이야 추락하게 만들어놓은 게 문재인이에요. 이거는 윤희숙 같은 애가 지금 정치 초단이죠. 일선이니까 정치 초단이 겁모르고 막 뿌리 대는 거야. 그러니까 윤희숙에 대해서 환호를 하죠. 일부들은. 유승민이라고 이런 생각 없겠어요? 원희룡이라고 이런 생각 없겠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계속 윤희숙이가 말이죠 문제점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준석이 곧 받아서 대선 아젠다로 갖고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윤희숙이가 신선하잖아요. 초선이야. 정치한 지 1년 3개월뿐이 안 돼서 경제학자였어. 경제뿐이 몰라. 외교, 국방 뭐 이런 건 잘 몰라.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근데 윤희숙이는 그걸 모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사회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면은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갈등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용감하다 윤희숙 해가지고 윤희숙이가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인터뷰를 땁니다. 문제점이 확실하게 윤희숙이가 짚어주니까 누굴 대비해서 저 이재명 양아치 이낙연 정세균 같은 늙은이 그 다음에 추미애 같은 미친 것 그게 대비가 되니까 왜 유승민은 그동안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이런 말을 못하니까 대신 띄워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숙한테 묻습니다. 미래가 뭐냐? 미래를 어떻게 바꾸냐 하느냐? 간단한 거다. 파이를 키워야 된다. 잠재 성장률이 너무 추락하고 동력을 없애버렸다. 누가? 문재인이. 그래서 파이가 줄어들었다. 파이가 줄어들면은 미래 세대가 일할 때도 없고 수입도 없고 연금도 다 뺏기고 뭐냐?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된다. 잠재 성장률을 키워야 된다. 윤희숙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내가 쓴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이 원래 제목은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출판사에서 말이야.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정책의 배신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경제의 굳은살이 뭐냐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 기업이 많다. 그래서 경제의 굳은살이라는 것이 노동규제, 기업규제가 있는데 노동규제, 기업규제가 있고 교육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굳은살이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럼 노동규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고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죠. 노동 유연성이다. 대표적인 게 임금 유연성이다.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사정이 좋지 않으면 월급을 깎을 수도 있고, 젊은 세대 또 장사가 잘 되면 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매년 올라가고 있더라.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사이에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전문대 졸업한 애하고 상위대 졸업한 애하고 지방대 졸업한 애하고 서울에 졸업한 애하고 너무 임금이 격차가 크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게 다 굳은 살이다. 맞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임금 격차가 나요. 난 놀랐다니까. 얼마 전에 하이닉스 초봉이 8천만 원을 달라 그러고 그걸 인정했다는 거를. 초봉이 24살, 5살짜리가 노조가 거세게 반발할 텐데요. 그러니까 굳은 살을 잘라내지 않으면 굳은 살을 잘라내도 죽지 않는다. 굳은 살을 잘라내면 오히려 가벼워서 더 잘 산다.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 생산성에 비해서 많은 돈을 받는 나이 든 세대의 월급이 줄어든다. 근데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한국의 제조업은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라서 망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계획을 해야 된다. 초중고생 저 학습자들, 저 능률자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좌파 정권이라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죠. 근데 노동자들을 더 죽여. 불로노조, 대기업 노조만 살고 공무원 공기업만 살았어. 100% 정규직 해준다니까 젊은이들이 뭣도 모르고 좋아하고 비정규직들은 뭣도 모르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쭉쟁이 정규직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다 비쭉쟁이 정규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동을 안 하니까 그것도 정규직이라고 신입사원들 새롭게 노동시장 진입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노동규제, 기업규제, 교육개혁 이게 말하는 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일자리와 관계된 거죠. 그죠? 그 14일부터 21일까지인가 국힘에서 이준석이 말한 대로 정책 공모를 한다나 봐요. 정책 공모를. 근데 나는 뭐 그 전문가도 아니고 일자리가 최고의 문제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문제는 싹 죽여버렸어. 월요일부터. 유니스 같은 경우가 이준석이 이런 말을 모를 리가 없고 유승민 같은 원희룡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유니스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꼭꼭 집에서 이렇게 자꾸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 대선 전략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유니스건 런닝메이트를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런닝메이트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스건 1차 컷오프는 될 것 같고 1차 컷오프는 통과할 것 같고 그죠? 그때부터 국힘을 갖다가 휩쓸 것 같아요. 몇 사람은 내가 딱 봐도 몇 사람은 노회한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들은 나가 떨어질 거야. 유니숙 때문에. 유니숙 때문에 지지율이 타 지지율의 후보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TV는 지금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11시쯤 들어올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주 화이팅 하십시오.